우산 좀 챙기십시오. 사무실에 선배님 우산만 4개가 넘습니다. 얼마까지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 반경 1km 내에 물 찼다는 소문 들리면 하루 우양호하는 거야. 야, 나 땐 태풍 한 번 나면 그냥 사나흘 꼴딱 샜어. 하루 이틀 새는 거 일도 아니야. 야, 마셔라. 선배의 피 같은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에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며 포항에 상상조차 어려운 재난을 안겼던 그날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국가산업의 심장, 포항제철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 데드라인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재난 휴먼 드라마입니다. 50년 동안 하루 24시간 매일 불야성을 이루던데요. 저 동네에 저렇게 연기 하나 불빛 하나 없는 거 일이 나도 큰일이 났다는 거지.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휴먼 드라마로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인간의 진심과 용기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배우들의 열연과 리얼한 연출이 더해져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죠. 영화 데드라인에서 주인공 오윤화 역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배우 공승연이 맡았습니다. 그녀는 용광로가 멈춘 미증유의 사태,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한 취재에 뛰어드는 시사 PD입니다. 하지만 오윤화는 단순한 외부 취재자가 아닙니다. 재난 한가운데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인물로 그려지며 영화 전반의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그녀가 마주하는 딜레마와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공승연 배우의 몰입도 높은 연기 변신은 이 영화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얀 치솟은 구간도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고가 있었던 거죠. 혹시 인명피해도 있었나요? 원하시면 모자이크, 음성면 쪽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윤화 PD님, 혹시 고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혹시 용광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시네. 큰 놈 100m 돼요. 높이가. 잘 먹고 잘 배출해야 탈이 없어요. 인터뷰 해드리죠. 악마의 편집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 소장님, 각 공장별 침수 대비 현황입니다. 주기가 거세지면서 영일만 해수면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9m까지.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야? 각 공장마다 안전 체결 완료했고 남분 쪽 통행도 전면 차단한 뒤에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모두 대피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역풍이 될 것이라는 제철소장 가운데 연결해 주세요. 당국은 안전상 대표이사님 전화입니다. 네,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장마다 침수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로 차단막을 설치했고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태풍 대비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그 초특급 태풍이라는 말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휴풍이요. 휴풍이요?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고로 하나 세우면 손실만 하루에 수십억씩 나는데 50년 넘는 동안에 지나간 태풍만 해도 100번이 넘어요. 태풍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휴풍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진의 결단입니다. 휴풍 대상은요? 2고로, 그리고 3고로, 4고로와 파이넥스 고로 둘, 5개 모두 휴풍합니다. 그날 분위기가 꽤 험했나 보군요. 고로는 1년 365일을 쉼없이 돌아갑니다.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죠. 그 뜨거운 열풍이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그 휴풍이라는 게 그 바람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잘못하면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왜 휴풍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휴풍했던 고로 다시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고로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절대 꺼지면 안 돼. 고로가 식지.
그럼 커넥터 샘물은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고로 안에 엉겨 붙겠죠? 엿가락처럼. 그래서 휴풍 전에 고로 뱃속을 최대한 비워둬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비울 수가 없는 긴급 상황인 거지. 어차피 내일이면 태풍 지나갈 거고 휴풍 했더라도 그거 바로 살리면 돼. 결국 휴풍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기한을 넘기면요? 고로는 죽습니다. 이 안에 공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32개예요. 고로가 멈추면 32개 공장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고로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그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만 한 대당 매일 수십억씩. 대체 어쩌자고 고로 5끼를 죄다 멈춘 거랍니까?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쇳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작합시다. 휴풍 시행 5분 전. 이거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서서히 숨을 죽이기 시작하는 쇳물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공장 지하에 물이 찼어요. 양수기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가열로는 괜찮습니까? 가열로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여보세요. 소장님,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아무튼 아벨라인은 지하고 수상이든 다 잠겼습니다. 아변 쪽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삼고로가 휴풍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고로에서 쇳물을 만들어낼 때 가스가 생성되는데 휴풍이 끝나고 재가동하려면 그 가스가 필요해요. 여기가 다 침수될 때까지 1000몇백 도의 샘물이 계속해서 끓고 있었다. 삼고로 제가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공장 곳곳이 침수로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삼고로 휴풍입니다. 휴풍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삼고로의 휴풍 시간만 좀 늦추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만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공장장님, 용성 피트 침수됐다고요. 물이 다 차버렸습니다. 이제 막 생산된 펄펄 끓는 쇳물들이 제일 처음 옮겨지는 제강 공장도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현재 용성 피트 상황이랍니다. 대련하고 남은 뜨거운 슬래그들이 빗물에 잠기면서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뭐가 터진 거죠? 선배! 아, 어디 갔다 와? 이것 좀 봐요. 여기가 잠긴 거예요. 고로에서 나온 쇳물이 처음으로 옮겨지는 공간, 용선 피트. 여긴 절대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요. 남의 방송에서 다 한 거 뒷북이나 치고 말이야. 선배, 쇳물이 몇 도인지 알아요? 섭씨 1200도에서 1500도. 1200도가 넘는 쇳물이 차가운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몇만 배로 팽창하고 순식간에 팍! 폭발한다고요. 영화의 리얼리티와 감동을 동시에 높여주는 또 다른 주역들은 바로 포항제철소의 K 직장인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배우들입니다. 박지일, 정석용, 유승목, 장혁진 등 베테랑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여 영화에 묵직한 존재감을 더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동료애와 사명감을 보여줍니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자아내며 진정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들의 사실적인 연기는 영화의 드라마틱한 서사의 깊이를 더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현재 제철소 주요 공장 모두 블랙아웃입니다. 휴풍 전에 전기가 나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어요. 고로 안에서 쇳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쇳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맞게 되거나. 고로는 삼고로 전력 모두 상실됐습니다. 여기는 이산소 운전실입니다. 현재 전기가 나가 자동 밸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소 탱크와 질소 탱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실에서 수동 개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전실은 수동 개방 가능합니다. 다른 곳들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수십 미터 높이의 플랜트 꼭대기 같은 거.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탱크 안을 가득 채운 가스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이 5명이죠. 혹시 플랜트 꼭대기에 밸브 위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야, 인마 네가 가긴 어딜 가? 선배님, 괜찮으세요? 죽을 뻔했지. 똥밸브 작동 한 번 안 해본 놈이 거기가 어디라고.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저 말고 거기 64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탄소 공장 밸브 1800개 어디 있는지 제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배님,
제가 이래봬도 이 클라이밍도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놀이공원 가는 줄 아냐?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잠깐. 야, 몽키 탄데 안전고리 거 걸고! 너 저번처럼 깜빡하면 나한테 죽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죠. 저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1월 30분. 하여튼 여기 있는 플랜트 너 2개, 나 4개. 이거 6개 빨리 커버 못하면 죽는 거죠? 죽긴 왜 죽어? 자신 없으면 빠져. 이제 플랜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선배님, 도저히 못 올라가겠냐? 좀 전에 뭐 터진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분명히 들었는데. 너 어디서 갔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괜찮습니다. 아유, 빨리 올라가기나 해. 근데 아까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가스 압력 때문에 어디선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지. 만약 그게 산소면 폭발할 거고 질소면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알아서 보자. 플랜트 12 별무게만 완료했습니다. 플랜트 3가 백막 개방 완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언론사에서 폭발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 쪽 공식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SNS에 도는 불기둥 사진 그거 화제가 아니잖아요.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 정전 때문에 공장 안에 꽉 들어찼던 가스를 처리한 겁니다. 그때 태우지 않았다면 거기도 분명 터졌을 거고요. 54년 만에 쇳물 생산 중단이라는 소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포항제철소는 직원 17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갑차와 해상 침투용 고무보트가 투입된 상황이지만 이들의 생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침수 구역입니다. 멀쩡한 데가 없나요? 평소에는 침수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만 고른 듯이 이렇게. 사망자나 실종자 현황은? 고립됐던 직원들 전원 구조 완료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복구하려면 전기부터 살려야 될 텐데. 지하 8층의 전기 설비까지 전부 침수됐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 파트장과 직원들이 열풍로 막고 수봉변 가스도 폭발하지 않게 수동으로 밸브 차단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로는 저 5개 모두 지금 재송풍 들어갈 수 있나요? 용선 비트가 침수된 상태라 제강 공장은 돌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강 공장 복구하는 동안 다른 데서 쇳물을 좀 받아줘야겠네요. 하루에 1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철소에 그 용선 운반 차량이 한 70대 정도 되죠. 거기다가 저 쇳물을 좀 받아두면. 쓸만한 용선 운반차는 넉 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침수돼서 풍에 들어가기 전에 받아놨던 쇳물이 안에서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복구 얼마나 걸릴까? 최대로 잡아도 도로가 버틸 수 있는 건 200시간. 일주일이 되더라니요. 그저 깊이가 13m나 되는 용선 피트에 물이 꽉 찼습니다. 일주일이요? 보름도 힘들어요. 송풍을 다시 하자니 쇳물을 받아낼 재간이 없고 안 하자니 고로를 죽일 테고. 5개 다 살리면 매일 쏟아지는 쇳물만 3만 톤이 넘는데 고로 1~2개는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고로를요? 이 펄펄 끓는 쇳물을 그냥 길바닥에 쏟아버릴 수도 없고. 쏟아버립시다. 사처리장을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모래사자. 쇳물을 처리할 수 있는 모래 욕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사처리장이 있었다는 뭐 얘기만 들은 것뿐이라서. 자료는 이게 답니다. 이것만 보고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처리장 운영해 본 사람.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퇴하고도 여긴 내 회사 아닌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 쉬지도 못하시고. 대표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상황은 들으셨죠? 데드라인이 일주일이라고요. 6일 정도 남았네요. 한번 해봅시다. 고로가 죽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지는 여기로. 네, 뭐 이 정도면 최선이죠. 선로가 바로 옆이라 용선 운반 차량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래인데 못해도 이 4,000톤이 필요하거든요. 태풍 뒤라 멀쩡한 모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가 봐요. 가보면 죄 젖은 모래랍니다. 그래서 자재과 식구들이 겨우겨우 구했답니다. 구했어요? 저기 오네요. 사람 애간장 녹이던 그 모래 25톤 트럭 170대 분량 확보했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 쏟아져 들어온 물을 본 뿐이지. 늘 말라붙어 있던 냉천은 왜 갑자기 범람했을까? 사실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냉천에서 한 10km 올라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시작됐더라고요. 그날 새벽 3시에서 7시까지 4시간 동안 500년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운 폭우였죠. 야 오윤아, 뭘 보는 거야? 물폭탄의 실체 측정값 입력해서 만든 시뮬레이션이에요. 물이 뛰어오네? 이 물이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여기가 대형마트, 여기가 제철소고 여기서 냉천교.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야 할 물이 왜 이쪽으로 꺾였을까? 여기가 꽉 막혔네. 갑자기 쏟아진 비가 온 동네 잡동산 끌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냉천 하류가 상류보다 좁다. 또가 엄청나게 붙었고 제철소 담장마저 무너뜨리고 쫙. 전문 용어로 하이드롤릭 점프라고 하거든요. 수력도약. 축구장 350개를 1m 높이로 채울 수 있는 물이 넘쳤어요. 막을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치워. 다른 아이템 잡을게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낼까요? 괜찮아. 가끔 그래도 있는 그대로 담아내. 담담하게 기록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멋있지. 네, 여보세요? 본사 12층으로요? 저를 왜요? 오윤아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안 그랬으면 뭐 대표이사님 인터뷰는 꿈에도 못 꿨겠죠. 편집은 많이 했습니까? 방향을 좀 틀어야 할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근데 OPD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가 용선 피트가 잠기는 걸 보고 나왔을 때거든요. 사실 그땐 우리 최동훈 공장장 구하려고 끼어든 건데 낚였지 뭐. 제 성질머리가 도움이 될 때도 있네요. 나한테도 도움이 됐죠. OPD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땐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PD님이랑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 사람이 있으니까. 성남 물폭탄이 쏟아지던 그 어둠 속에서도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누군들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재난이든 사고든 수습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희망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어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불 꺼진 고로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일주일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전원 재개하겠습니다. 이산소 운전실 전력 복구됐습니다. 재난 사흘째 전력은 복구됐지만 펄펄 끓는 쇳물을 받아내야 할 제강 공장은 물속에 잠겨 있었고 석배 녹화 준비됐습니다. 전원 올려주세요. 올리라니까 뭐 하세요 지금? 전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돌아가? 모래 욕조에 쇳물을 쏟아붓는 사철이도 난항을 거듭했다. 왜? 부패 독화가 꿈쩍을 안 합니다. 쇳물 위쪽이 굳은 것 같은데. 이게 쇳물이 위쪽에서 굳었으면 전기로는 힘이 안 될 거예요. 크레인을 한번 불러가지고. 고로가 완전히 식기 전에 다시 열풍을 불어넣지 못하면 고로의 생명도 끝이다. 데드라인의 연출은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탁월한 긴박함과 텐션을 보여줬던 권봉근 감독이 맡았습니다. 권봉근 감독은 스크린으로 그 긴박한 현장감을 그대로 옮겨와 영화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포항제철소 내부에서 실제 촬영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 현장의 생생함과 압도적인 스케일을 화면 너머로 고스란히 전달하며 관객들이 마치 그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감독의 섬세하고 현실적인 연출은 영화의 깊이를 더하고 단순한 재난 상황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데드라인은 단순한 재난 영화의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휴먼 드라마이자 위기 속에서 인간의 진심과 용기가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공승연의 인상적인 연기 변신과 현실적인 직장인의 모습으로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조연들의 앙상블은 이 영화를 더욱 탄탄하게 만듭니다. 극적인 연출과 더불어 영화는 지금 우리 사회는 재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스케일 이상의 깊은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선사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데드라인,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2022년 태풍 흰남노 당시의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몰입해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